내조가 통장 잔액 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남편 퇴직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퇴직 축하 겸 수고했다는 의미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 30년이 마무리된 날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니는 동안 저도 30년을 함께 버텼으니까요. 남편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좀 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되면 이 영업일 안에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해줬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근속이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이름은 그냥 장씨 여사라고 불러주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최재동이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 30년을 근무하다가 이번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큰아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작은아이는 취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퇴직금 입금 확인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통장 관리는 제가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나누고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관리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남편은 용돈만 받았습니다. 재정 관련해서는 저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좌는 달랐습니다. 남편 단독 계좌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전용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따로 만든 계좌였습니다. 남편이 공인인증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만 알았습니다. 입금됐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조회를 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47만 원. 다시 봤습니다. 47만 원이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47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내역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3분 입금 2억 3천만 원. 최재동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1분 출금 2억 2,953만 원. 이체 18분 만에 나갔습니다. 들어온 지 18분 만에 거의 전액이 이체됐습니다. 맞는 계좌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계좌번호였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지호.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지호.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남편 친척 중에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갔습니다. 어디 간다고 했는데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들었습니다. 2억 2,953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번 돈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옆에서 버텨온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허리띠 졸라맨 돈이었습니다. 노후에 쓰려고 남겨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박지우라는 사람 계좌로 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퇴직금 통장 확인해봤어. 전화해. 보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박지우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이체였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18분 만에 전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의 계좌로.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번호를 미리 저장해뒀을 겁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날 바로 이체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이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 응, 퇴직금 통장 봤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박지우가 누구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대답해. 박지우가 누구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는 잔액 47만 원짜리 통장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사라진 통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통장을 확인한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행복했다고 믿은 시간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전화가 끊긴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더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야? 빨리 집에 와.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밥 언제 먹어? 조금 있다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말하면 안 됐습니다. 작은 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면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몸이 알아서 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게 28이었습니다. 남편은 30이었습니다. 선을 봤습니다. 2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일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가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는 건 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청소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장을 보는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게 30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지 않았습니다.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습니다. 큰아이 어릴 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새 병원을 다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그릇을 닦으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겼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안에서 살림을 하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작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파트타임이었습니다. 남편이 굳이 다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벌면 되는데 왜 힘들게 다니냐고.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30년을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들고 세상을 보는 게 싫었던 거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뭔가를 해줄 테니까. 그런 계산이었는지 모릅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그릇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박지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박지우. 이름만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이름과 같이 검색해봤습니다. 최재동 박지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박지우라는 계정이 여럿 나왔습니다. 어떤 게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3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 아내들이었습니다. 회사 모임에 몇 번 따라갔습니다. 얼굴을 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씨 부장 아내가 있었습니다. 몇 번 통화한 적 있었습니다.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박지우라는 사람 아냐고 물으면 왜 묻냐고 할 테니까 돌려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핸드폰 화면만 보면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안 들어오면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야. 강하게 썼습니다. 오겠지 싶어서 30분 뒤에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울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서서 봤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30년 동안 봤습니다. 지금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는 얼굴인데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30년이 지나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던 어제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키우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혼자 병원을 다니던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두 마디가 나왔습니다. 미안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박지우가 누구인지, 얼마나 됐는지 아무것도 없이 미안해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팠던 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2억 2,953만 원이 사라진 날, 저는 미안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원했습니다. 박지우가 누구야?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답이 내일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앞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장 오래된 상처는 가장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날 밤은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안해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나를 세웠습니다. 누웠다가 앉았다가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박지우라는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알았습니다. 그 계좌번호를 미리 저장해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18분 만에 이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오래된 사람일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작은 아이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밥 먹을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젯밤에 2억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게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남편은 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몸이 알아서 했습니다. 30년 동안 배운 것들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둘이서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얼굴로.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말해. 남편이 밥그릇을 봤습니다. 박지우가 누구야? 남편이 한참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야. 오래된 사람. 그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결혼 전부터였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보낼 만큼 전 여자친구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였습니다. 헤어지고 저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하고 있었어. 대답해. 그래, 30년 동안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30년 동안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락인지, 가끔 안부를 묻는 건지, 아니면 더 깊은 건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돈은 왜 줬어? 남편이 밥그릇을 밀었습니다. 지우가 힘들어서. 그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힘들어서 전 여자친구한테 퇴직금 2억을 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한테는 한마디 없이. 얼마나 힘들기에. 사업을 하는데 빚이 생겼어.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간다고 했어. 집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금을 줬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우리 30년을 나한테 말도 없이. 말하면 당신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체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지금 어떤 사이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연락만 하는 사이야.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 연락만 해. 확실해. 확실해. 그 확실해가 확실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어디 살아? 서울. 어디? 마포구. 직접 만난 적 있어. 최근에.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있었습니다. 연락만 한다고 했는데 직접 만났습니다. 언제? 지난달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간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혼자 나간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루였겠죠. 돈 이야기를 그때 한 거야. 응, 지난달에 만나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금 받으면 도와주겠다고 했겠죠. 그리고 어제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이체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지우가 사정이 어려워서 최재동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야. 당신 퇴직금이기 전에 우리 30년이야. 내가 30년 동안 뒷바라지한 돈이야. 그 여자 사정이 어떻든 그 돈은 돌아와야 해.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체한 거 알아. 알면서 왜 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도 대답이었습니다. 어제 미안해 다음에 나와야 했던 말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나오지 않고 침묵이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씨 부장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잠깐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회사에 박지유라는 분 있는지 아세요? 남편이 아는 분 같은데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얼굴을 모르는 것 같아서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리지 않게.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박지유요? 어머, 장 여사님,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회사는 아닌데 최 부장님이랑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회사 행사에서 한번 봤는데 회사 행사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회사 행사에 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그게 장 여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분이 최 부장님이랑 좀 오래 아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오래 아는 분. 그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씨 부장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 행사에까지 왔습니다. 남편 동료들이 그 여자를 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몰랐는데 남편 동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박지우, 전 여자친구, 마포구 거주, 사업, 빚 있음, 지난달 직접 만남, 회사 동료들 일부 알고 있음, 그리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2억 2,953만 원. 이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는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알아봐야 했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제 30년이 그 평범한 봄날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쉽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30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전 여자친구라는 말을 들은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두 번째를 부르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첫날이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낸 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야 했습니다. 후회하는 것 같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앉아봐.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돈 돌려받을 방법 생각해봤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지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당장이 아니어도 돼.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줬는데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받기로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준 거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준 겁니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최재동 씨, 그 돈은 우리 돈이야. 당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내가 번 돈이잖아.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번 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내가 번 돈. 그렇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월급과 퇴직금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만의 돈인지 내가 번 돈이야. 맞아. 그런데 내가 그 30년 동안 뭘 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밥 차리고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당신이 회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나머지를 다 했기 때문이야. 그게 내가 번 게 아니야.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도. 그 말에 남편이 굳었습니다. 법이라는 말에 반응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야.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내 동의 없이 2억을 이체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한테 가볼 생각이야. 남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게까지. 2억이 사라졌는데 그렇게까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유한테 내가 천천히 받아낼게.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돼.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얼마나? 모르겠어. 또 모르겠다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번 돈, 지유한테 내가 받아낼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르겠어. 이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줄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 얘기에 표정이 달라진 건 돌려받을 방법이 생각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달라진 거였습니다. 전화를 검색했습니다.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 용인 근처에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리뷰를 봤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곳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먹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그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유한테 전에도 준 게 있어. 전에도 줬습니다. 얼마? 남편이 말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얼마냐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합치면 한 5천 정도. 5천만 원. 이번 퇴직금 2억에 이전에 준 5천만 원. 합치면 2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언제부터 줬어? 한 10년 됐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눠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으로 2억을 줬습니다. 그 여자한테 간 돈이 합쳐서 2억 7천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용돈 아껴서 10년에 5천만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아껴도 10년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푼도 안 쓰면 용돈 아껴서 5천이 나와. 성과급도 있었어. 성과급. 남편이 받는 성과급은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달되지 않은 게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성과급을 나한테 안 준 적 있어. 몇 번. 몇 번이 얼마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해. 잘 모르겠어. 몇 년 됐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믿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말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더 크게 문제가 되니까. 최재동 씨, 나 내일 변호사 갈 거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거기서 다 나와. 우리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디로 흘렀는지 다 나와.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그 돈 전부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지우가 지금 정말 힘들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지우가 힘들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말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성과급이 얼마였는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게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지난 몇 년치 급여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서류 보관함에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해서 모아뒀습니다. 서류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봤습니다. 기본급이 있었습니다. 수당이 있었습니다. 성과급이 있었습니다. 성과급 항목을 봤습니다.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과 비교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이 명세서에는 있는데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다.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였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성과급 총액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컸습니다. 5천만 원보다 훨씬 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한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 중에서 일부만 말한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박지우한테 갔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있는지, 내일 변호사한테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명세서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이 서류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통장 관리를 제가 했지만 모든 수입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서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숫자들을 확인한 순간 어떤 결심을 하셨겠습니까? 혼자만 몰랐습니다. 그게 가장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렸습니다. 먹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볼 일 있다고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가방 안에 급여 명세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 출력본도 있었습니다. 노트도 있었습니다. 적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이체건, 성과급 누락건, 전 여자친구 박지우. 변호사가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꼼꼼히 봤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퇴직금 이체는 부부 공동재산 무단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거액을 제3자한테 이체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해 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박지우라는 분이 돈을 받은 걸 알고 있었다면 더 강력하게 청구할 수 있고요. 성과급 건은요. 성과급이 급여 명세서에는 있는데 공동통장으로 안 들어온 게 확인되면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입에서 나오니까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선 재산 파악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해요. 모르는 재산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재산이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과급 누락분, 퇴직금, 그 외에 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로 남편 명의 금융자산을 전부 조회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등기소에서 따로 확인하고요. 소송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담을 마쳤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첫째, 남편 명의 재산을 전부 파악해야 했습니다. 둘째, 박지우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셋째,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씨 부장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박 씨 부장 아내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저장 여사예요.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요. 오후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 씨 부장 아내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얼굴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직접 꺼냈습니다. 박지우 씨 아세요? 그게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전화 목소리에서 알았어요. 박 씨 부장 아내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장 여사님, 저 이게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래 고민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몇 년 전에 회사 행사에 오셨어요. 최 부장님이 데려오셨는데 처음엔 그냥 아는 분인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오셨고 남편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았어요. 여러 번. 어떤 얘기요? 최 부장님이 오래된 사이라고,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남편이 그냥 그런 것 같다고만 했지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남편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우가 여러 번 회사 행사에 왔습니다. 최재동의 오래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있어요. 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박지우 계좌로 이체됐다는 것, 성과급도 일부 누락됐다는 것. 박 씨 부장 아내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장 여사님, 그게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박 씨 부장 아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몇 년 전에 회사 근처에서 카페를 했어요. 거기 최 부장님이 자주 가셨고 거기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카페는 지금은 없어요. 문 닫은 것 같고 지금 어디 계신지는 저도 몰라요. 카페를 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포 쪽이었어요. 홍대 근처. 홍대 근처. 어제 남편이 마포구라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62살. 남편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명절에 가끔 얼굴을 봤습니다. 저한테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반갑게 받았습니다. 장 여사님, 어쩐 일이에요? 덕수 씨, 박지우라는 분 아세요? 침묵이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아요. 언제부터요? 오래됐어요. 제동이가 결혼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에요. 헤어졌다고 했는데 헤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연락했어요. 퇴직금도 그분한테 줬어요. 한덕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덕수 씨 알고 계셨죠? 제동이한테 들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술 마시다가 지우 씨가 힘들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말렸어요.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제동이가 남편이 친구한테도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도와주고 싶다고. 제동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우 씨를 오래 알아온 사람이라고. 결혼 때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다고. 미안한 게 있다고 했어요. 미안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미안해라는 말이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지우한테는 미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 미안함이 30년이었습니다. 퇴직금이었습니다. 덕수 씨,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제동이 일이라서 장 여사님이 알면 힘드실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알게 되면 힘들 테니까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 판단을 남들이 한 겁니다. 저 대신 덕수 씨, 저 이제 알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한덕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동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장 여사님 억울하죠. 제가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늘 두 번째 미안해요였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장 아내가 알았습니다. 한덕수가 알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알았습니다. 남편 친구가 알았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가 가장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제동이 일이라서 힘드실 것 같아서 그 친목들이 모여서 30년이 됐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다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다움이 멀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다고, 다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가능하다고.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움직일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만나야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두 번째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것들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박씨 부장 아내한테 들은 것, 한덕수한테 들은 것, 회사 행사에 박지우가 여러 번 왔다는 것, 홍대 근처에서 카페를 했었다는 것,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준비가 가능해요. 그런데 박지우 씨 현재 주소와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돈을 받았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요. 어떻게 파악해요? 소송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 재산 조회가 가능해요. 그 전에 현재 어디 사는지 파악이 되면 좋겠어요. 현재 주소를 알아야 했습니다. 마포구라는 것, 홍대 근처 카페를 했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지우를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야 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어제 박지우라는 이름으로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홍대 근처 카페 계정이 있는지 다시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박지우 카페라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이 2년 전이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시기와 맞았습니다.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홍대 근처 골목이 배경이었습니다.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남편보다 몇 살 아래였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이었습니다. 게시물에 카페 주소가 있었습니다. 홍대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같은 동네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홍대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게시물에 있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이 있었습니다. 카페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일샵이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옆에 오래된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골목에 오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른쯤 돼 보이셨습니다. 저기 예전에 옆에 카페 있었잖아요. 응, 박지우 카페. 2년 전에 문 닫았지. 박지우 카페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연락이 안 돼서요. 아주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이 근처에 살았어요. 바로 옆 골목 빌라. 근데 카페 닫고 나서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빌라 101호였어요. 101호. 옆골목 빌라 101호.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옆골목으로 갔습니다. 빌라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101호 초인종이 있었습니다. 눌렀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에 그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냥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최재동 씨 아내예요. 침묵이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101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한테 연락이 갔을 겁니다. 아내가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래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탁자가 있었습니다. 살림이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박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재동 씨한테 연락 왔어요.
아내가 알 것 같다고 남편이 또 먼저 연락했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리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호하려는 연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박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헤어졌어요. 제동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근데 몇 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뒤에 남편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왜 받았어요? 박지우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가 힘들었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혼자였고 제동 씨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30년이 됐어요. 네. 퇴직금은 알고 받은 거예요. 박지우가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동 씨가 먼저 준다고 했어요. 남편이 먼저 준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카페 문 닫고 나서 빚이 생겼어요. 제가 힘들다고 했더니 제동 씨가 퇴직금 받으면 정리해주겠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하니까 남편이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지우가 요청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 돌려줄 수 있어요. 박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언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카페도 없고 수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할 거예요. 그 돈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었어요. 제 동의 없이 이체된 거예요.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박지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박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제동 씨가 이전에도 돈을 준 적 있어요. 몇 번이에요? 박지우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 번이에요. 얼마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줬어요. 카페 시작할 때, 어려울 때, 그때그때. 카페 시작할 때 남편 성과급이 누락된 시기와 맞았습니다. 카페를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했고 남편이 줬습니다. 그 돈이 성과급에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들어오지 않은 성과급에서. 감사해요. 일어섰습니다. 박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제동 씨가 잘해줄 것처럼 했어요. 항상. 그러면서 30년 동안 저를 이렇게 뒀어요. 결혼은 안 하고 이렇게만. 저도 이게 제 인생인가 싶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30년을 기다린 겁니다. 남편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아니면 안 오더라도 이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두 여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30년을 허비했습니다. 같은 남자한테. 그래요.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홍대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으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지우가 돈을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준 거였습니다. 그 여자도 30년을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2억이 넘는 돈이 그 여자 통장에 있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지우 씨 만났어요. 현재 주소 확인했어요. 재산 조회 신청 진행해주세요. 소송 준비 시작할게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요.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를 봤습니다. 30년의 실체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작은 빌라, 아무것도 없다는 말. 남편이 30년 동안 준 게 많았을 겁니다. 카페 시작하는 돈, 힘들 때마다 준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그 돈들이 전부 우리 집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줄이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것을 사지 않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숨긴 재산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씩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여자 앞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셨겠습니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숫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홍대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유한테 연락이 갔을 테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먹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리가 돼야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유한테 갔다 왔어. 응, 왜 갔어?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남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뭘 들었어? 필요한 건 들었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면 재산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내일 말고 지금은 피곤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 빨리 진행해달라고. 남편이 낌새를 챌 수 있다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법원 통해서 신청합니다. 금융 자산 조회랑 부동산 조회 동시에 진행할게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더 있을까요? 퇴직금 계좌는 확인됐습니다. 우리 공동통장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계좌가 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계좌처럼 따로 만든 계좌가. 그리고 부동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제 명의로도 공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남편 단독 명의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어머님, 재산 조회 결과 일부가 나왔어요. 빨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금융 자산 쪽에서 어머님이 모르시는 계좌가 2개 더 나왔어요. 2개. 역시 있었습니다. 어느 은행이에요? 한 개는 저축은행이고 한 개는 증권사 계좌예요. 잔액 확인은 법원 명령이 나야 가능한데 계좌 존재 자체는 확인됐어요. 저축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않은 계좌들이었습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 조회에서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어머님, 경기도 양평에 토지가 있어요. 남편 단독 명의로 양평 토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돼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토지예요. 등록 시점이 7년 전이에요. 7년 전. 그 시기를 생각해봤습니다. 7년 전에 남편이 토지를 샀습니다. 제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모르는 돈으로. 그 토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몰라요. 소송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2개의 숨겨진 계좌, 양평 토지 8천만 원, 퇴직금 2억 3천에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계좌 잔액을 모르니까. 그러나 적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모은 것들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알리지 않고 저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재동 씨, 저축은행 계좌 있어.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계좌도 더 굳었습니다. 양평에 토지도 있어.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음이 인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만든 거야? 저축은행은 한 15년 됐어. 15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의 절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증권사는 10년 됐어. 양평 토지는 7년 전에 샀어. 다 맞았습니다. 변호사 확인과 맞았습니다. 거기 얼마 있어?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에 한 3천 있어. 증권사는 주식이 좀 있는데 지금 시세로 한 4천쯤. 저축은행 3천, 증권사 4천, 양평 토지 8천, 퇴직금 2억 3천. 합치면 3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들이 전부 제가 모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서 났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성과급이야. 상여금이야. 아니면 다른 데서 났어. 성과급이랑 상여금 일부. 그리고 주식은 그걸로 산 거야. 저한테 들어오지 않은 성과급과 상여금으로 저축은행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샀습니다. 양평 토지도 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는 동안 남편은
따로 재산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박지유한테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둔 건지 아니면 그냥 모아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돈 전부 재산 분할 대상이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재산 분할.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돼 변호사한테 들었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유한테 준 퇴직금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야. 제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처분한 거니까. 남편이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여보, 이혼할 거야. 처음으로 직접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그 돈은 돌려받을 거야. 숨긴 재산도 다 가져올 거야. 그게 먼저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알아.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려줘야 하는 건지, 30년 동안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했는데 또 알려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은 먹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먹으면서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조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박지유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두 개의 소송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지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아니야.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 저축은행 3천, 증권사 4천, 양평토지 8천, 성과급 누락분, 박지유한테 이전해 준 돈, 합계를 냈습니다. 확인된 것만 3억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이만큼을 숨기고 있는 동안 저는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옷을 사지 않고 아이들한테 학원을 하나씩 빼면서 그 아낀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네모난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그 햇살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햇살은 왔습니다. 저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납니다. 소장 접수를 준비합니다. 두 개의 소송이 시작될 겁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이 이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숨겨진 재산을 전부 확인한 이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합의할 수 없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합의? 이혼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다시 잘해볼게. 다시 잘해볼게.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잘해보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나서야 나왔습니다. 최재동 씨,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진심이야. 퇴직금은 받아낼게. 지유한테 요청할게. 숨겨둔 재산은 다 내놓을게. 당신이 관리해. 다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 주겠다고. 잃을 것이 생기니까 주겠다고 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을 때는 숨겼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볼게. 그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합의를 할 것인가? 이혼을 할 것인가? 30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합의하고 계속 사는 게 더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남편이 합의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소송이 무서워서인지, 소송이 들어가면 숨겨진 재산이 전부 드러납니다. 박지유한테 준 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남편이 잃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원하는 겁니다. 저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네.
그리고 박지우 씨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요.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어젯밤에 합의 얘기했어요. 네, 들었어요. 합의가 더 빠르고 덜 힘들 수 있어요.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합의를 원하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소송이 무서워서예요. 그 차이를 알아요. 변호사가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번 한 번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소장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청구 소장,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예요. 외도가 있었고 재산을 은닉했어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이에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박지우 씨 거는요. 퇴직금 이체가 부부 공동재산 무단 처분이라는 게 입증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박지우 씨 현재 재산이 충분한지가 관건이에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조회에서 박지우 씨 명의 재산을 확인해야 해요. 없으면 회수가 어렵고요. 조회해 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결심이 서고 나니까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는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 다녀왔어. 남편이 굳었습니다. 소장 접수할 거야. 여보, 최재동 씨, 나 어제 많이 생각했어. 합의가 쉬운 선택이라는 거 알아. 근데 쉬운 선택이 맞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합의를 원하는 게 나 때문이 아닌 거 알아. 소송이 무서워서잖아. 그 차이가 나한테 중요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한테 말할 거야. 사실대로.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야 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모르게 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식탁에 앉혔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야 해. 작은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 박지우 이야기,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숨겨진 재산. 작은 아이가 듣는 동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 그 다음 굳어지는 표정, 그 다음 눈이 빨개지는 표정.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30년 동안. 작은 아이가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돈도 돌려받고 이혼도 할 거야. 잘하는 거야. 엄마.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었겠다. 괜찮아. 아니야. 혼자 알아내고 혼자 움직인 거잖아. 힘들었겠다. 작은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큰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큰아이는 분당에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했습니다. 큰아이가 듣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엄마 혼자 다 해야 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변호사가 있어. 너희도 있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뭐든 할게.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장이 이번 주 안에 접수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달될 겁니다. 박지우한테도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이 낯설었습니다. 소송이 낯설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30년을 당했습니다. 이제 싸울 차례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사진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앞만 봐야 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은 법원이 결정할 겁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움직이겠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겠습니다. 기억을 더 적겠습니다.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30년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소장 접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진실은 법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겨온 것들이 처음으로 빛 아래 놓이는 곳. 소장이 접수된 건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간 지 사흘 뒤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장 접수 완료됐습니다. 박지우 씨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동시 접수됐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문자를 받습니다.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밥을 뜨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소장이 전달될 겁니다. 박지우한테도 그 생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남편한테 소장이 전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소장 받았어. 응.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래야지. 남편이 한참 저를 봤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최재동 씨, 나 이미 많이 생각했어. 30년이야. 알아. 그래서 더 이렇게 해야 해.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가방에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재산 조회 결과, 그동안 적어온 노트, 변호사 사무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리실 앞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법정에서 마주 서야 했습니다.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 재판장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박지우와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관계가 지속됐다는 것, 퇴직금 2억 3천이 무단으로 이체됐다는 것, 급여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성과급 누락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저축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양평 토지. 재판장이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퇴직금 이체는 남편의 개인 판단이었다고, 외도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소멸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다고, 숨겨진 재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관리한 재산이라고. 재판장이 남편 측 변호사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 최재동 씨, 퇴직금 이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게 맞습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진행한 건가요? 네. 왜 동의를 구하지 않았나요?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반대할 것 같아서요. 반대할 것 같아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기록했습니다. 양평 토지는 어떻게 취득했나요? 저축한 돈으로 샀습니다. 그 저축한 돈의 출처가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성과급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박지우 건에서도 진행이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박지우 씨 재산 조회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박지우 씨 명의 부동산이 있어요. 마포구 빌라 한 채. 본인 소유예요. 빌라 본인 소유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 빌라가 어떻게 됐을지 알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2억 초반이에요. 실거래가는 더 높겠지만 2억, 퇴직금으로 받은 2억 3천으로 빌라를 샀거나 빌라 대출을 갚았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전부터 갖고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해 주세요. 이미 신청했어요. 어머님, 이미 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 날이었습니다. 한덕수가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제동이 친구라서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 여사님이 억울하다는 걸 안다고 자기가 들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박지우 이야기를 했다는 것, 힘들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는 것, 직접 들었다는 것,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전에 들은 것이라 신빙성이 낮다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이며
이 증언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 알고 있나요? 한덕수가 말했습니다. 30년 친구입니다. 제 증언이 친구한테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사실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심리에서 조정이 권고됐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많이 야위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현실적인 합의를 해보라고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6대4로 제한합니다. 원고에게 60%, 위자료 별도 3천만 원, 6대4였습니다. 숨겨진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의 60%. 우리 변호사가 저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책 배우자 소송이라 7대3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걸려요. 6대4의 위자료 3천이면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박지우 건은 별도로 진행되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 추가할게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양평 토지는 제 단독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남편 측 변호사가 남편한테 낮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재산 분할 6대4, 위자료 3천만 원, 양평 토지 원고 명의 이전, 이혼 성립,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멈췄습니다. 미안해. 세 번째 미안해였습니다. 처음은 퇴직금이 사라진 날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재산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 모두 몰렸을 때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박지우 건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압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빌라가 묶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보였습니다. 큰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혼됐어. 잘됐다 엄마. 수고했어. 수고했다는 말이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응, 수고했어.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법원 앞 큰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끝났습니다. 그 끝이 이렇게 봄날 오후에 왔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조용하게 바뀌는 것들이 더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그 마지막 미안해를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습니다. 끝낸 사람만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가 완료된 건 조정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신고 완료됐습니다. 재산 분할 등기도 마쳤습니다. 양평 토지 어머님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마트에 있었습니다. 두부를 고르다가 문자를 받습니다. 읽었습니다. 두부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부를 담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자가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가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지우 건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빌라 가압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송 기일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빌라 가압류가 풀리기 전에 판결이 나면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남편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소파 옆에 있던 남편 잡지들, 탁자 위에 있던 남편 안경집, 찬장에 있던 남편 머그컵,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이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있어서 아직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들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사라진 자리였으니까. 그런데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친구들과 나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 차린 밥이었습니다. 보는 사람 없이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박지우 소송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기일이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수첩이었습니다. 어제 문구점에서 샀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목록이었습니다. 영어 회화 배우기. 30년 전에 배우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수채화 배우기.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살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혼자 해외여행 가기. 남편이랑 간 여행은 있었지만 혼자는 없었습니다. 동네 공원 아침 산책하기. 매일. 오래된 친구들 만나기.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책 다시 읽기. 예전에 좋아하던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목록이 채워졌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제가 30년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먼저였고 아이들이 먼저였고 집안이 먼저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였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신고 완료됐어. 엄마 잘 지낼게. 큰아이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이제 엄마만을 위한 시간이야. 사랑해. 작은아이한테서도 왔습니다. 엄마 짱이다. 밥은 먹었어. 오늘 저녁에 내가 차려줄게. 그 문자들이 웃겼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작은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최선이야. 웃었습니다. 맛있어. 둘이서 먹었습니다.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영어 배울까 해. 작은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했습니다. 진짜? 응. 30년 전에 배우다가 그만뒀어. 다시 해볼까? 엄마, 멋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멋있다는 말. 58배 처음 듣는 말 같았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멋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 칭찬할 것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집을 치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당연함들이 30년이었습니다. 작은아이가 멋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겠다는 말에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작은아이가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물건이 없는 소파였습니다. 옆에 남편 잡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도 산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으로. 혼자. 이른 아침에 그 생각이 기대됐습니다. 이상하게 기대됐습니다. 58비 내일 아침이 기대된다는 게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내일 아침이 기대된 적이 있었는지 아마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내일도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산책을 나갈 겁니다. 그게 기대됐습니다.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목록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잘 지내냐고 묻기.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미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0년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가벼워지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들고 다닌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눈치 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가벼웠습니다. 박지우 건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 여자 빌라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30년의 값어치가 그 돈으로만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든 못 받든 제 30년은 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박지우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30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다음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살지 몰랐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영어 학원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을 당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혼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서류를 모았습니다.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법을 몰라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혼자여도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에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대답이 나올 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용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